Halo, apa kabar?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나랑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이문화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어가 아니라 이문화 강좌를 저랑 함께 배워보실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보시면 언어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막 이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다르죠. 큰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교 문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완전 달라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인도네시아에 무슬림이 많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바탕으로 해서 인도네시아는 어떤지, 지역적으로는 좀 어떤지에 대해서 저랑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인도네시아 물음표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게끔 정말 넓게 한번 잡아보고 요 다음 강부터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기본 개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번 학습 목표예요. 정말 기본적인 거. 요것만 너무 급하세요. 지금 진짜 당장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떠나셔야 된다면 요거 하나만 듣고 좀 가셔도 될 수 있을 만큼 요것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개간.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 명이에요? GDP가 얼마예요? 이런 것들 간단하게 개간 볼 거고, 정부 형태, 대통령이 누구예요? 요런 정말 작은 상식 같은 거 한번 볼 거고, 인도네시아의 종교. 여러분, 종교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 너 무슨 교니? 안 물어보죠. 그거 그냥 개인 생활이잖아요. 뭐 무교인 사람도 굉장히 많고 뭐 기독교인 사람도 있고 불교인 사람도 있고 다들 제각각이고 그 종교는 그냥 개인 생활이잖아요. 인도네시아는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가 그들 문화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종교만큼 중요한 게 종족이에요. 좀 제가 항상 한글로 종족이라는 단어를 적으면 좀 뭐라 해야 되지? 낯선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족에 대해서 따로 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한민족 국가잖아요. 한민족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컸잖아요. 요즘에는 다문화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과거에는 한민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인도네시아는 한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아예 말이 안 돼요. 그것도 한번 저랑 같이 배우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어디에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죠? 한국이 여기 지금 지도가 크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계 최대 도서국가라고 돼 있죠. 17,508개의 섬나라, 무인도 6천여 개 포함인데 이게 아직 집계된 숫자가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14,000여 개예요. 어떤 사람은 17,000여 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라고요? 최대의 도서국가임에는 변함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인도네시아 공부해 보시면 최대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도서국가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주요 섬. 여러분, 요거는 그냥 제 바람으로 여러분이 조금 인도네시아 공부하신다 아니면은 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사업을 할 거예요 하시면 제 바람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볼게요. 자바섬은요, 금방 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 자바커피 있죠. 자바커피 어디 거겠어요? 자바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뭔진 잘 모르는데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이 자바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의 자바가 인도네시아에 있구나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수도 자카르타가 자와섬에 위치하고 있어요 라고 했죠. 자바라고 써도 되고요. 자와라고 표현해도 돼요. 왜 두 가지 다 가능하냐면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언어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인도네시아 언어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적고 자바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바가 얘네들 식으로 인도네시아 식으로 읽었을 땐 자와라고도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와도 괜찮고 자바도 괜찮아요. 자, 자카르타가 자바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면적이 한국 면적의 몇 배? 19배. 세계 15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엄청난 땅 크기죠.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섬 크기가 세계 15위래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바섬 기억해 주시고 왼쪽에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언어의 고향 수마트라. 깔리만따는 진짜 발로 툭 차면 석탄 나오고 발로 툭 차면은 뭐 광물 나오고 강물이 정말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깔리만따 우리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옆에 슬라웨시라는 메인 섬 또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리안 자야까지 좀 같이 봐주세요. 5가지 자바, 수마트라, 깔리만탄, 슬라웨시, 이리안 자야 또는 파푸아라고도 불러요. 여기 좀 써드릴까요? 파푸아라고 불러도 되고 이리안 자야라고 불러도 되고 여러분 이 옆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 파푸아라는 섬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 옆에 반동갈이 잘려진 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볼 건데요. 인도네시아 국기 공부하시면 인도네시아 공부하시는 분은 좀 알아두면 좋은 거. 인도네시아어로 상 메라 뿌띠라고 표현하고 메라는 빨간색, 뿌띠는 그렇죠. 하얀색. 그래서 한국어로 홍백기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좋겠죠. 뭐 빨강은 용기와 자유, 하얀은 고귀함과 정의 상징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보다는 모양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죠. 인도네시아 국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구는 2억 5천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되고 세계 4위 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GDP도 역시 세계 17위에 달하는 GDP를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자체가 2020년까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래요.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인도네시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우리 두고 보기로 하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시차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2시간 느려서 한국이 만약에 10시면 인도네시아는 8시고요. 아침 10시면 인도네시아는 8시고요. 여러분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발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어요. 잘 보이실까요? 여기에 있는데 이쪽 지역은요. 1시간 느려요. 그래서 한국이 10시일 때 여기는 9시고 여기는 8시겠죠. 그거 조금 기억해 주세요. 같은 국가지만 시차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간단하게 개간 저랑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인도네시아 개간 정부 형태를 볼 건데요. 이 정부가 어떤지 자세하게 보고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군지, 이 나라가 민주정인지 아니면은 공화정인지 아니면 뭐 군주정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상식선에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사진 2분 나와 계세요. 이분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고요. 이분이 바로 유숲 칼라 부통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대통령과 부통령 사진을 같이 갖다 놨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대선할 때 대통령 혼자만 후보로 오르죠. 인도네시아는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 팀이 돼서 오르기 때문에 대선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누구인지 제법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은 2가지 다 가져놨고요. 그래도 기억은 좀 하셨으면 하는 건 지금 현재 대통령, 조코 위도도 대통령, 줄여서 조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투표했다고 얘기 드렸죠?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형태는 민주주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독립일자는 8월 17일
이에요. 1945년 8월 17일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했죠. 똑같이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독립이 됐는데 왜 이틀이 다를까요? 왜? 조금 아재 개그 느낌인데요. 이 이틀이 다른 이유는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안 해서 그 정보가 도착하는데 이틀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틀 더 늦게 광복을 하게 된 거, 이틀 더 늦게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자, 다음은 거의 독립되자마자 다음날 제1대 대통령 스카르토가 취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도요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임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이면서 연임을 했던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이름 정도만 조금 한번 봐주시면 나중에 조금 기사 보실 때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종교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종교를 가져야 돼요. 어떤 종교를 믿던 용인된 6가지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믿던 상관없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인도네시아의 법이에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인 종교라고 해서 제가 적어뒀는데요. 용인 종교 6가지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해서 6가지가 있죠. 이슬람교가 87.18% 거의 90%잖아요. 아까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 명이랬죠? 2억 5천이랬죠. 2억 5천 인구 중에 거의 90%에 달하는 인구가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엄청나죠?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보유한 국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가 있고 힌두교, 우리 다음번에 시간 내서 좀 배울 거예요. 발리 힌두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힌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도 있죠. 그리고 유교, 우리나라는 유교가 하나의 문화죠. 유교 문화, 유교 사상인데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파트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기를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제가 이 종교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사진이 인도네시아의 주민등록증이에요.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에 제가 네모를 쳐놓은 부분을 보시게 될 건데 여기 아가마라고 적힌 거는 종교라는 뜻이고 이슬람이라고 적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주민등록증에 본인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기재되어 있고요. 두 번째 특이한 거는 스타투스 퍼르카이난이라고 해서 결혼 상태에 대해서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까윈이라고 돼서 결혼했습니다라는 상태도 적어주고 있는 거죠. 결혼을 했는지 여부와 종교가 무엇인지 여부는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우리 종교 파트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인도네시아는 모두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6가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되구나. 왜?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인도네시아 종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인도네시아 종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360여 개의 종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360여 개의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그들의 의식, 주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에 살다 왔냐에 따라서 친구들끼리 경험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종족들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근데 보시면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섬이 어디랬어요? 자바섬이랬죠. 그 자바섬에 자바 종족이 있고 순다족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족과 순다족은 자와에 살고 있는 종족이고요. 이들은 거의가 이슬람이에요. 왜 인도네시아에 무슬림들이 많은지
아시겠죠? 이들 종교가 이슬람이니까 벌써 해도 50%가 넘는 인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외에도 화교, 중국계, 말레이는 좀 중요한 게요. 인도네시아어의 뿌리,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있는 본래의 종족이 바로 이 말레이 종족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종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각각의 종족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뭐 이렇게 탄압받거나 이런 거 없어요. 서로 다 굉장히 존중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종족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지역에 어떤 종족이 있는지 저랑 같이 배워보실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드리마카시.